근데 요거는 형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 대학 교수님한테 일단은 대학 교수님한테 그 보고서 제일 우리 그 첫 문장으로 요렇게 쓰세요. 그 교수님 오건영 부부장님 그 방송 즐겨 보시나 봅니다라고.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이게 그 오건영 부부장님이 요것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생각했을 때 그 베스트 답변은 뭐냐 그러면은 국가마다 성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공통적으로 고물가예요. 근데 국가마다 성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10년, 11년, 12년 그때도 보시면은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는데 그때도 국가마다 성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성장 고물가냐 저성장 고물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점호를 넣고는 중성장 고물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고성장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저성장도 아닐 거예요. 성장은 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아주 그 미국의 성장 속도는 못 따라갈 거고요. 고성장 고물가는 어디냐?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이거든 이거. 그리고는 중성장 고물가는 어디냐? 단도직입적으로 아시아예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저물가는 없을 거고 저성장 고물가는 어디냐?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개도국. 그리고는 지금 걱정되는 곳이 유럽이죠. 유럽은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요. 평소 때 지출하지 아니하였던 군수 산업에 대한 국방비 진출을 늘려야 되고요. 유럽은 오히려 아시아보다 성장을 못할 겁니다. 중국도 이번에 포함될까요 하시는데 저는 중국도 이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국이 내수 시장이 큰 건 맞는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랑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이라고 보긴 어려울 거예요. 미국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성장 고물가예요. 지금 적어도 국장 50% 미장 50%는 맞추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실업률도 잘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거는 국가별로 좀 나누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보고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냐,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미국이 못하는 걸 이제 아시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2차 전지를 만든다,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 속도를 아시아가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 답변이긴 하지만 교수님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문현답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가 깨지고 신냉전 시대의 초입이니 네? 글로벌 시대에 누렸던 혜택을 반납하고자 하면 상당히 후퇴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러시아가 혹은 뭔가 지금 이제 중국의 편을 서는, 아니면 인도가, 아니면 미국이 반도체가 안 필요할까요? 2차 전지가 안 필요할까요? 지금 제일 문제는 아시아가 중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소리인데, 오랜만에 우리 한번 그려보자. 뉴질랜드도 됐죠? 그러니까 미국도 내 집에서 반도체 만들라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예전엔 싼 데서 만들었던 제품을 이젠 내 집에서 보임금 주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 아니냐 이거지.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까지 어떤 시기였냐? 여기는 소비 시장이고요. 여기는 원자재 시장이었고요. 그죠? 여기는 에너지 시장이었고요. 여기가 소위 말하는 제조 산업이었고요. 요런 관점으로 세계가 좀 돌아갔어요. 유럽 역시도 유럽도 소비였어요. 요쪽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던 러시아였고요. 요쪽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던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요 라인이 끊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요 관점상에서 갑자기 중국이랑 미국이랑이 더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블록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상에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한다라는 건데, 지금 봅시다. 미국의 제조 기지를 짓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누구냐? 삼성이랑 TSMC예요. 삼성이랑 TSMC가 미국에 어떤 공장을 짓느냐? 10나노 언더 공장을 짓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첨단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AMD의 물량을 어디서? 미국에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돈이 되는 아주 비싼 친구들은 미국
가서 만듭니다. 근데 컴퓨터가 CPU만 있다고 GPU만 있다고 돌아가냐? 아니라는 거지. 그 외에 들어가는 MLCC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들어가는 사운드 카드, 랜 카드 뭐 이런 게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의 50%는 여전히 중국이 제조해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끊기냐? 못 끊겨요.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은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돈이 되고 뭔가 최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뉴스로 나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돈이 얼마 안 되고 올드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가 하는데? 대부분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중국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미국도 중국과 교류를 해야지만 먹고 산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이거를 값싼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지난 화웨이 때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때 딱 규제 때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올드한 기술을 규제 때린 게 아니에요. 최신 기술에 대한 규제를 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한 기술은 계속 중국이 미국한테 갖다 줬단 말이죠. 이거 하루아침에 못 잘라냅니다. 이게 마진이 안 남아요. 마진이 안 남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게 전 세계에 그 블록화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뉴스에서 얘기하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의 극단적인 생각은 뭐냐, 냉전 시대처럼 옛날처럼 진짜 그 동서가 분열되고 중국과 미국 완전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서로의 장벽이 생길 거다. 생길 수가 없는 게 중국 때 미국이 어떤 느낌이냐, 여기는 첨단 기술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 기초적인 제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고착화됐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두 개 분리가 안 돼요. 지금 소위 말하는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지난 뭐 20년 30년 동안 이게 잘 섞여 왔는데 이걸 갑자기 물과 기름을 분리하듯이 두 개의 지구로 딱 분리를 한다. 그게 되냐? 안 돼요. 옛날엔 이게 됐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기술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렵다라는 거지. 그럼 그런 관점에서 두 개가 나눠질 수 없어. 어차피 이건 필요해. 이걸 미국에서 만든다?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죠. 미국은 비용이 1인당 인건비만 보세요. 기초 인건비가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은행 같은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청소하시는 분이 시급이 얼마? 25달러야 형들. 이분들이 그 앉아가지고 MLCC 이런 거 만들고 있어. 앉아가지고 이쑤시개 이런 거 만들고 있어. 너무 비싸. 그리고는 중국이 요거 없이 발전을 할 수 있냐?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이게 40년 50년 동안 쌓여왔던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러시아가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셨을 때 서로 득될 게 없는데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게 선이 끄인다 그러면은 중국은 당장 아이폰을 못 써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핸드폰이 아이폰이거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걸 끊었어. 그러면 자국에 있는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이 손실을 입거든요. 중국 역시도 자국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을 못 쓰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는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TSMC가 만드는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런 CPU나 AP나 메모리를 못 만들면은 중국에 있는 텐센트, 알리바바는 서버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의 냉전 시대처럼 돌아가자 못 돌아갑니다. 오늘도 뭐 세계 3차 대전 뭐 날까요?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세계 3차 대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군이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참전한다라는 명분은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쓸 것 같고 핵무기를 쓸 것 같고 학살을 저지르고 이러니까 제노사이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휴먼이라고 하는 이 인류사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으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은 중국 내 민심은 모르겠지만 글로벌로 중국이 더 친구가 없어지는 짓이에요. 미국이 러시아 참전한다 그래서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완전히 갈라지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중국이 아침에 미국과 대만이 교류를 끊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거는 정치적 발언이에요. 야, 그거잖아. 내가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아니면 형들이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기해. 막 서로 이렇게 막 헐뜯는 얘기를 해. 그러고는 야, 니 자꾸 그러면 이러면 진짜 내 니하고 안 되겠다. 이러면은 안 되겠다라는 단어가 헤어지자는 단어야? 아니지. 그만해라라는 단어지. 숨어 있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 물음표 그만해. 안 되겠다 들으면 헤어진다고요? 헤어지자는 거 아니냐고? 아, 그래서 질척거리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너 안 되겠다 하고 팔을 걷어붙인다고?